네, 슈아 안녕하세요. 첼시 슈림프입니다. 오늘은요, 드록바의 재림이라고 칭송받는 남자죠. 풍성풍성 파인애플형 스트라이커 첼시 9번의 저주를 깰 수 있을지 첼시 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는 바로 그 남자 타미 에이브러햄 선수 시즌 리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존에는 제가 시즌 리캡 컨텐츠를 한 선수당 하나의 영상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상 길이도 너무 길어지고 저도 편집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타미 에이브러햄부터는 반반으로 잘라서 영상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일단 전반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어 프로필 언제나처럼 털고 가야죠. 이름은 타미 에이브러햄이고요. 나이지리아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거 찾아놨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도저히 읽지를 못하겠더라고요. 포지션은 스트라이커고요. 국적은 잉글랜드랑 나이지리아 이중 국적입니다.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선수는 아니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나이지리아 분들이셨는데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타미 에이브러햄은 나왔다고 해요. 국가대표를 선택할 때 잉글랜드도 선택할 수 있었고 나이지리아도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배 중에 해리 케인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다 보니까 에이브러햄이 아마도 나이지리아 국가대표로 가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했는데 이번 시즌에 워낙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잉글랜드 성인 국가대표까지 승선을 하는데 성공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잉글랜드 국적을 선택하게 된 타미 에이브러햄입니다. 생년월일은 97년 10월 2일생 22세고요. 제가 굉장히 친한 형이 있는데 그 형이 97년 10월 3일생이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만으로 22살이고요. 키는 191cm, 이적료는 유스를 졸업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개꿀이고요. 주급은 5만 파운드인데 약 7천만 원 받아가고 있는 타미 에이브러햄입니다. 과연 이게 좀 동나이 때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많은 건가 적은 건가 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서 97년생이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꽤 유명한 선수들의 주급을 좀 가져와 봤어요. 가장 유명한 선수는 아무래도 이 선수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뭐 거의 지금 에이스 노릇을 하고 있는 마커스 레시포드입니다. 레시포드는 20만 파운드 주급을 받아가고 있고요. 그 아래로는 맨체스터 시티에서 뛰고 있는 가브리엘 제수스 9만 파운드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수스랑 같은 액수 받아가고 있는 선수가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뛰다가 이번 시즌 맨유로 이적한 아론 완 비사카 선수 역시 9만 파운드 받아가고 있고요. 그 아래에 있는 게 타미 에이브러햄입니다. 5만 파운드. 그리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지금 반다이크의 짝꿍으로 이제는 주전 자리를 확고히 차지하고 있는 조고메즈 선수가 이 선수도 97년생이거든요. 근데 2.8만 파운드에 불과한 주급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이 얼마나 해자로운 계약을 체결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아무튼 타미 에이브러햄의 주급은 동나이 때 다른 빅클럽 선수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많은 수준은 아니다. 굉장히 첼시가 저렴하게 잘 쓰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이런 주급 비교였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특이사항인데요. 파인애플 머리 워낙 유명하죠. 그리고 아스날을 거절한 포스트 드록바라고 나오는데 타미 에이브러햄이 성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아스날에 관심을 좀 받았었습니다. 근데 타미 에이브러햄의 우상이 드록바 선수였기 때문에 드록바가 뛰었던 첼시로 가겠다, 첼시에 남겠다 라고 해서 유스 시스템에서 성인 레벨로 성인 계약을 체결하게 됐는데요. 이때 에이브러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처음으로 마주쳤던 선수는 드록바였어요. 저는 아카데미 바깥에서 걷고 있었는데 너무 추웠죠. 드록바가 저를 보고 그의 차에 태워서 저를 훈련장까지 데려다 줬어요. 제가 8살인가 9살이었을 때였죠. 저는 드록바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제 친구들을 찾았어요. 여기 드록바다! 라고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친구들이 아무도 볼 수 없었죠. 그게 또 이제 성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줬다고 하네요. 네, 다음으로 볼 건 이제 챔피언십 깡패인데요. 이 선수가 브리스톨 시티, 스완지, 그리고 아스톤 빌라까지 임대를 갔었는데 이 팀들에서의 성적을 보면 2부 리그였던 브리스톨 시티와 아스톤 빌라에서는 각각 23골과 26골을 기록했는데 1부 리그에서 뛸 때 스완지 시티에서는 39경기에서 8골에 그치면서 살짝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2부 리그에서는 정말 무조건 통하는 공격수라는 게 검증이 됐는데 과연 1부 리그에서도 이게 이 선수가 통할 거냐라는 의구심이 항상 있었죠. 이번 시즌 근데 첼시에 와서 34경기 15골을 터뜨려주면서 어느 정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런 의구심을 이제는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꿨다는 표현을 자주 하죠. 이적시장 평가액은 5천만 유로 약 750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탯 리뷰 한번 보겠습니다. 언제나처럼 굵직한 것부터 털고 가야죠. 이번 시즌 35경기 나와서 모든 대회에서 15골과 6개 도움 기록하고 있고요. 리그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5경기에서 7골을 기록하는 미친 활약을 보여준 반면에 6라운드부터 29라운드
라운드까지 20경기에서는 6골에 그치면서 살짝은 아쉬운 후반기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100% 에이브라임을 탓하기만도 조금 미안한 게 에이브라임이 워낙 리그와 챔스 그리고 컵 대회를 오가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로테이션을 주지를 못하고 바추어이나 지루 선수가 워낙 시즌 초반에 폼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에이브라임이 짊어지고 갔어야 됐던 첼시의 공격진이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힘이 떨어진 느낌이 없잖아 있었던 에이브라임이고요. 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빅6 상대로 7경기 치러서 공격 포인트를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빅6라는 건요, 첼시를 제외하고 1위부터 6위까지에 있는 팀들인데 당연히 토트넘이랑 아스날은 제외가 되겠죠. 자, 아니나 다를까 아스날을 상대로는 빅6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경기 한 골과 하나의 도움,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던 에이브라임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첼시팬 입장에서 강팀 상대로 많은 골을 때려박아주는 스트라이커도 좋지만 런던 라이벌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어준다면 그만큼 좋은 스트라이커는 또 없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토트넘이랑 아스날 이길 때 기분 제일 좋거든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좀 세부 스탯도 보자면 경기당 부정확한 터치 개수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3.2회라고 나오죠. 이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10경기 이상 소화한 스트라이커들 중에서 8번째로 많은 부정확한 터치인데요. 조엘린턴, 조르당 아예우, 셰인 롱, 칼럼 윌슨, 데이빗 맥골드릭, 이런 좀 약간 수준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트라이커들이랑 비슷한 수준의 부정확한 터치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브라임이 여기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선수들보다는 확실히 골을 많이 기록한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정교한 스트라이커는 아니었다. 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미숙함이 좀 보였던 시즌이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보실 건 이제 경기당 슈팅 개수입니다. 경기당이 아니라 90분당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에이브라임이 90분당 3.4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에이브라임이 결국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앞서 봤던 그 언석세스풀 터치랑 이 슈팅 스탯을 통해서 좀 정리가 가능해요. 언석세스풀 터치를 보면 공을 잘 다루고 좀 정교하고 섬세한 플레이를 즐겨하는 선수는 분명 아니에요. 하지만 슈팅을 그만큼 많이 때린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드리블을 통해서 직접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동료와의 연계 플레이를 통해서 직접 찬스를 만들어내거나 한다라기보다는 순간순간에 재치 있는 침투, 번뜩이는 움직임, 순간 스피드, 이런 신체적인 능력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슈팅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그런 점이 바로 에이브라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경기를 보면 에이브라임 선수가 슈팅을 때릴 때 발등에 제대로 얹혀서 뻥뻥 속 시원하게 날아가는 슈팅을 때리는 유형의 스트라이커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슈팅 능력 자체는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봐도 돼요. 하지만 이 선수가 골을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이유는 필요한 강도에 필요한 방향으로 슈팅을 영리하게 보내는 선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에이브라임이 좀 그러한 장점들이 딱 골을 넣는데 타고난 DNA를 가지고 있는 선수다라는 느낌을 좀 줍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의 슈팅이 2.7개인데요. 전체 슈팅의 대다수가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에서 이루어진 슈팅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마커스 레시포드는 박스 바깥에서의 슈팅이 박스 안쪽에서의 슈팅만큼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타미 에이브라임이 먼 거리에서 어려운 슈팅을 시도한 선수가 아니라 좋은 공간을 점유해 들어가서 박스 안에서 쉬운 슈팅을 통해서 득점하는 선수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이제는 베스트 퍼포먼스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셨겠지만 제가 꼽은 타미 에이브라임의 베스트 퍼포먼스는 리그 5라운드 울버햄튼전이었습니다. 이날 타미 에이브라임은 헤트트릭을 기록했고요. 그러면서 첼시에서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골은 토모리의 질주에 이어서 마운트의 어시스트, 그리고 에이브라임의 깔끔했습니다.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3골을 기록한 이후에 에이브라임은 자책골까지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초로 헤트트릭과 자책골을 동시에 기록한 선수로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인상적이네요. 안타깝게도 타미 에이브라임의 첼시 최연소 프리미어리그 헤트트릭 기록은 2달도 가지 않아서 퓰리식에 의해서 깨지게 됩니다.